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일드맥스 ETF 옵션 매매의 기초,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주간 비디오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비디오들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수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옵션이라고 하는 옵션 매매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커브드 콜 ETF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는 덕분에 많은 초보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간 업데이트라든지 월간 결산 비디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축약된, 굉장히 압축된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이 옵션 매매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일드맥스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트래킹을 하고 뭐 추적 예상 분석 그리고 예상을 하는 뭐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몰라도 분배금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으니까 주간 비디오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 초보분들한테는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는 그런 초보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수분들과 이 중상위권의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맙게도 설명을 쭉 들어보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도 오늘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 댓글에 또 남겨주십시오. 제가 부지런히 모아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그 코멘트 위주로 어떤 Q&A 세션을 한번 또 마련해서 계속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트래킹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옵션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풋 옵션이 어떠고 콜 옵션이 어떠고 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어떠고 뭐 아웃 머니가 어떠고 인더 머니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복잡한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방송을 듣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어떤 매매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라고 하려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는 또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뭐 많고 사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뭐 뭘 팔든지 간에 그것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또 사는 사람은 많은데 뭐 파는 사람은 적다. 그러면 이제 뭐 파는 거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옵션 매매에서는 이 셀러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이고 또 사는 사람은 그 권리를 받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 주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드맥스 ETF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 옵션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어떤 컨트랙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컨트랙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트 속에 들어가 있는 권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콜 옵션이 있고
그리고 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살 권리입니다. 살 권리. 뭔가를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 스탁을 어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콜 옵션 컨트랙트입니다. 자, 그 반대는 뭐냐? 풋 옵션이겠죠. 풋 옵션은 코인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어떤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 옵션과 풋 옵션은, 콜 옵션은 살 권리, 어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predetermined, 미리 결정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풋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식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풋과 콜 옵션이 이렇게 들으면 사실은 간단한 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트레이딩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이 뭔가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정상이니까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슬프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리는 두 종류의 권리가 있다. 살 권리와 팔 권리. 어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그러면 이 팔 권리를 이제 파는 사람이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사는 사람에게 주겠죠. 권리를.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설정을 하느냐? 돈이라고 하는 게 뭐, 내 친구, 니는 내 친구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덜 받을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제가 타던 차를 판다. 그러면 그 친구가 차가 되게 필요하고, 또 그 친구도 오래됐고, 뭐, 10년, 20년 직이고, 이제 뭐,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한테 파는 것보다 더 싸게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어떤, 뭔가 좀 주관적인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 매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게 이제 약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이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가치입니다. 자,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여기 권리에 보면 콜 옵션을 예를 들어서 코인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사는데 그 사는 것이 언제 사느냐, 언제 그 기간을, 오늘 만약에 제가 이 옵션을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이어고, 그러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도 정해지고 살 권리인지 팔 권리인지도 결정이 됐죠. 그렇지만 이게 무한정의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단위로 줄 수도 있고, 한 달을 줄 수도 있고, 뭐 2달, 석 달, 뭐 6개월, 이렇게 얼마든지 시간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옵션 매매에서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이라고 하는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측을 해야 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돈을 매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아무렇게나 주관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 옵션 거래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거래 결정하는 그 포뮬러가 굉장히 복잡한 그 수학적 포뮬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수들,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시간에 따라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그 상수를 우리는 데이터 상수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코에피션트. 그 데이터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 expiry 데이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디케이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X축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90일, 60일, 30일, 그리고 0. 그리고 Y축에는 시간 value,
타임의 가치가, 시간의 가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예측을 좀 더 길게 할수록 시간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가치가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지고 그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0일 단위로 잘라보시면 60일 됐을 때에 60일과 90일의 가치 차이가 요만큼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60일에서 30일의 가치를 봤을 때는 그 가치의 차이가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30일에서 제로서부터는 시간, 이 데이터 디케이 코에피션트에 떨어지는 슬로프가 훨씬 더 급합니다. 30일에서 60일, 60일에서 90일보다. 60일에서 90일, 90일에서 60일로 갈 때는 조금 떨어지다가 60일에서 30일 갈 때는 조금 더 떨어지고 30일에서 제로까지 갈 때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시간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제 이 일드맥스의 셀러들이 컨트랙트를 파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는 훨씬 변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15일 전에 내가 오늘 파는데 앞으로 15일 후에 네가 이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면 시간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15일의 만약에 가치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단위로 끊는다.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로 받는 돈의 액수가 설정한 익스파이리 데이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측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드맥스에서는 이 위클리 숏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의 가치는 적어지게 되겠죠. 90일 전에 비해서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러니까 합성 옵션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신테릭이니까. 신테릭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훨씬 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타임 밸류가 그만큼 높게 되는 것이죠. 숏콜보다. 숏콜은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의 숏콜이다. 그러면 이제 60일은 요만큼, 30일은 요만큼. 그래서 요런 차이가 반대급부로 받는 돈의 차이가 시간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옵션 그 컨트랙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콜 옵션, 즉 살 수 있는 권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풋 옵션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 사는 사람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데 그 돈의 크기는 설정하는 익스파이리 데이트,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파는 날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은 적어지고 길면 길수록 돈은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좀 더 프랙티컬한, 우리가 옵션 트레이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드맥스에서 사용하는 콜 옵션의 이 셀러 시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이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옵션을 항상 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팔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또 이거를 숏콜을 갖다가 살 것인지 팔 것인지, 콜 옵션을 팔 것이고 콜 옵션을 살 것인지, 풀 옵션을 사고 풀 옵션을 팔 건지, 이게 신테릭 옵션이냐 신테릭 콜 옵션이냐, 신테릭 콜 옵션을 사느냐 파느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딩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옵션 트레이딩을 배울 때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드맥스의 사람들을 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놓고 볼 때, 그래서 뭐 풀 옵션 대신에 콜 옵션을
하는 사람의 시점에서만 볼 때 어떻게 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앵커링을 딱 해가지고 일드 맥스 매니저들의 콜 옵션이 셀러의 시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트레이딩을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이해를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한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 외에 사고 팔고 뭐 바이어가 됐다가 셀러가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많은 그 트레이딩의 형태들 중에서 오늘은 일드맥스 매니저의 콜 옵션 컨트랙트를 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간단하고 이해가 쉽고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많은 제 위클리 업데이트나 만틀리 업데이트를 따라오시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먼저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드맥스 매니저에다가 우리가 뭘 주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그죠? 각자 일드 매니저한테 돈을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니를 산다, 아니면 뭐 테슬리를 산다, 뭐 NVDI를 산다, 뭐 미스티를 산다.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드맥스 매니저들에게 투자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투자금을 위탁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일드맥스 매니저들은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투자금의 1%를 자기들의 수수료로 씁니다. 돈을 줘야 자기들도 월급을 받죠. 돈을 줘야 자기들도 컴퓨터, 인터넷도 쓰고 사무실도 차리고 뭐 서로 이 회사가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수료와 투자금을 주면 일드맥스 매니저들은 그 돈을 가지고 컨트랙트를 만들어요. 컨트랙트를 만들어가지고 컨트랙트에 세 가지 중요한 요건. 첫 번째, 이게 콜 옵션이냐 올 옵션이냐 하는 컨트랙트의 성격.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결정을 합니다. 그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결정을 하고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컨트랙트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돈을 assign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돈을 요구를 할 것이냐, 바이어들에게. 그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면 옵션 바이어들은 그 컨트랙트를 사는 반대급부로 돈을 준다 그랬죠. 돈을 주면 그 돈을 우리들한테 분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자, 그러면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지고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까지, 예를 들어서 코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코니가 아니고 코인이네요. 죄송합니다. COIN이 돼야 되는데 NI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코인을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까지 주당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살 수 있는 권리의 컨트랙트를 팔아서 옵션 바이어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쥐고 있고 익스파이어 데이트까지 기다리겠죠. 자, 사는 순간에 그런 법적인 컨트랙트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옵션 바이어들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일드맥스 매니저들한테. 우리는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당 프리미엄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일드맥스 매니저들은 이 프리미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쓸 수도 없고 우리한테 줄 수도 없고 딱 쥐고 있고, 왜냐?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까지 기다려서 이 컨트랙트가 어떤 식으로 끝이 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되면 수입으로 쥐고 있다가 한 달에 그 수입들을 모아가지고 분배금을 저희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익스파이어 데이터가 되면 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죠.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가지고 있던 그 프리미엄을 다 되돌려 주고도 돈을 더 줘야 돼요. 만약에 돈을 잃게 되면. 자, 그러면 그런 그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요걸 좀 더, 그래서 옵션 마감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은 옵션 마감일 장 마감 당시에 클로즈 가격, 예를 들어서 코니의 추종 주식인 코인의 클로즈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30불인데 옵션 마감일 코인의 클로즈 가격이 200달러다. 그죠? 그러면 그 미리 받아놨던 프리미엄 있죠. 그 프리미엄이 타임 밸류를 포함해서 그 프리미엄이 인컴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바이어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기 때문에, 그죠? 220불, 220불이, 200달러가 됐는데 코인이 약정은 23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200달러짜리 주식을 230불에 살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랙트는 바로 월트리스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드맥스가 옵션 마감일에 야, 그 필요도 없는 옵션 오픈해 놓지 말고 클로즈를 시키자. 그 대신에 클로즈 시키는 대신에 내가 1센트 줄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3달러를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클로즈 프라이스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어는 이걸 엑서사이즈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컨트랙트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드맥스 입장에서는 리걸 컨트랙트가 계속 오픈되어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자, 이거 나 컨트랙트를 내가 다시 살게. 사는 대신에 내가 니한테 1센트 줄게. 그러면 2달러 99센트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콜 옵션을 팔았다 그러면 그 콜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코인의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클로즈 프라이스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3달러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받았잖아요. 근데 클로즈 프라이스가 25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이 입장에서는 250달러 주식을 내가 230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일드맥스 매니저한테 해가 오케이 나는 이게 엑서사이즈 하겠어. 그러면 이제 20달러의 그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20달러에서 처음에 우리가 확보했던 3달러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17달러 컨트랙트 하나당 17달러의 지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우리가 이걸 클로즈를 시켜야 되거든요. buy to close, BC라고 하는 이 코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BC contract by paying more dollar to the buyers. 그러니까 그 more dollar, 그러니까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지출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숏콜 옵션을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팔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밤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뭐다? expiry date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트레이딩이라 하는 게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로즈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또 높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어떤 그 마켓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그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제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expense rate, 즉 수수료율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옵션 마감일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1번 아니면 2번의 결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1번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발생이 되고 2번일 경우에는 지출과 손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신테릭 포지션을 사용을 합니다. 일드맥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라고 하는 주식을 실제 사는 대신에 이 신테릭 포지션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 익스파이리 데이트에 이 세틀먼트가 발생을 할 때 현금으로만 주고받습니다. 절대 이 주식을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주식을 주고받습니다만은 이 신테릭 옵션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는 현금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없다, 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으로 해결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 댓글에서 도대체 인더마니가 뭐고 아웃더마니가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이 그림을 일단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 선이 쭉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현 시장 가격이 낮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익스파이리 데이트 장 마감까지 갔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웃더머니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적은 경우는 우리가 아웃더머니라고 그러고, 현재 시장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랬죠. 그게 인더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웃더머니는 좋은 것이고 인더머니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해놨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막 한 미국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미국 회사에서 30년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자꾸 영어가 튀어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고 하는데 잠깐씩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 out the money는 if close share price on July 6 is 229.99 그러니까 1센트 적잖아요. 그러면 일드맥스 매니저가 이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29.99라 하더라도 23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우리가 확보했던 주당 프리미엄 있죠. 그 주당 프리미엄을 100%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out the money는 좋은 것이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bearish play,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적게 시장 가격이 expire date까지 마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반대가 in the money입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money 같은 경우 expiry date July 6, 내일이죠. 내일 가격이 예를 들어서 231불이다. 아니면 뭐 235불이다. 이렇게 되면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하나당 4달러의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달러 in the money. 그래서 이 4달러를 퍼센티지로 나눠서 무슨 뭐 2.5% in the money, 뭐 2.5% out the money, OTM이냐, ITM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out the money는 좋은 거, 우리한테 좋은 거.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니까. in the money는 나쁜 거. in the money는 우리가 돈을 잃어야 되니까. 잃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됐고, 이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그 주간 업데이트 트래커를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일단, 요걸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코니의 오늘 시장 가격이 20달러 82센트로 클로즈가 됐고, 코인의 시장 가격은 224.94달러. 그리고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가 나오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나오죠.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한번 보세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하고 오늘 코인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224.9, 232.5, 230. 자, 23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은 아웃더머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컨트랙트에 처음에 컨트랙트를 발행할 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30달러를 가진 컨트랙트 숫자가 27,835개의 컨트랙트가 있었고, 오픈할 당시 컨트랙트를 오픈할 당시 프리미엄으로 이미 우리가 3달러를 확보를 했죠. 3달러를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이 시장이 클로즈가 됐다. 자, 그러면 요 3달러까지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sell 27,835 call option contract with the 230 strike price on July 5th expiry date and realize $8.3 million sweep income. 그러니까 요 value에 나오는 것이
요 프리미엄 곱하기 27,835 곱하기 100 그렇게 하면 8.35 million 달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밸류는 오프닝 당시의 밸류입니다. 오픈할 때 돈을 얼마를 확보를 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이 만약에 클로즈 되는 날이다. 익스파이어 되는 날이다. 익스파이어 되는 날의 가격이 얼마냐? 224.95달러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죠. 그래서 낮을 때 당시에 오늘 당시에 이 옵션의 가치가 얼마냐? 1달러 30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잔존 가치가 1달러 30센트고 오픈 가격이 3달러였기 때문에 이 차이 3달러 빼기 1.3 이러면 1.7달러가 나오죠. 그래서 1.7달러를 계산을 해가지고 1.7 곱하기 100 곱하기 27,835를 하면 4.7 밀리언 달러의 최종 수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스트라이크를 가진 이 두 개의 컨트랙트를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발생된 총 수입이 21만 6천 불 더하기 4.73 밀리언 달러 해보니까 4.9 밀리언 달러인데 이 수입을 그날의 총 수입으로 총 쉐어 숫자로 ETF 쉐어 숫자로 나눠보니까 15.2센트의 수입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드맥스에서는 요 컨트랙트 숫자와 이 그날 가격만 발표를 해요. 그렇지만 그 시퀀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트래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트래커에다 집어넣어서 이번 주에 이 컨트랙트에서는 얼마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고 얼마의 손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일주일 단위로 저는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트래킹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같이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I/OTM이라고 하는 것은 ITM 혹은 OTM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까만색 폰트로 나오는 것은 OTM입니다. 좋은 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2.2%라고 하는 얘기는 이 코인의 오늘 장 가격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그 차이죠. 이 차이를 230 빼기 224.9 하면 한 5달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그 5달러를 230으로 나누면 2.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5달러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여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out the money 혹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면 나쁜 거죠. 우리가 돈을 잃으니까. 그게 이제 in the money인데 in the money로 잡힐 경우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뭐 되도록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이 옵션을 콜 옵션과 콜 옵션을 샀다가 팔았다가 그죠?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 번에 다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일드맥스의 콜옵션의 셀러 시점에서만 본 겁니다. 셀러 시점에서.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콜 옵션을 이해를 하시면, 그죠? 콜 옵션을 이해를 하시면 풀 옵션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들으면 또 좀 이해가 금방 되지만, 또 돌아서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서로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럼 또 한번 다시 들으시면 되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웹사이트 있죠.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이 웹사이트가 옵션 알파 웹사이트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주중에는 사실 시간을 많이 빼지는 못합니다만은 주말이나 이럴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디오, 이게 옵션 트레이딩의 이해라고 하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걸 한 달 전쯤에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쉽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또 다시 보니까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간 트레이딩에서는 지난 수요일 발표된 그 분배금의 실제 발표와 또 제가 예상했던 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고, 또 7월 첫째 주 트레이딩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